제가 할 일은 좋은 바둑, 또 재밌는 바둑, 또 아름다운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이룰 게 있나, 좀 그런 목표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었는데, 알파고 덕택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좀 더 하고 싶다,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파고와의 대결 때문에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우리의 이세돌 기사. 자, 그런데 역시 아닌 건 못 참는 성격인가 보네요. 샌돌이란 별명을 가진 이세돌 프로가 과연 어떤 돌직구를 던졌을까요? 벌써 세 번째라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그 한국 프로기사회라는 단체에서 네. 나는 이제 탈퇴하겠다. 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인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탈퇴하겠다고 한 곳은 프로기사회 여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보신 이름은 한국기원이죠. 네. 여기는 문화관광부에 소속이 된 재단 법인. 네. 그러니까 한국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 바둑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프로기사회는 이와 다르게 친목단체고 사실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한국에 있는 프로기사 320명이 그동안 단행적으로 자동 가입했던 곳이지 어떤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 320명이 우리나라 프로 바둑 기사가 320명이고 전원 가입해 있는 이런 친목단체인데 여기서 나오겠다? 왜 나오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저 단순한 친목단체였다면은 뭐 탈퇴니 가입이니 이렇게 논란이 일어날 이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프로기사회 소속이 돼 있지 않다면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공식 기전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정관을 보니까 여기에 가입해야만 프로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죠. 프로기사회는 사실 법적인 어떤 강제 규정이나 이런 걸 둘 수가 없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친목기관이니까요. 그런데 그 회칙에 우리 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프로기사는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아니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발목을 잡고 규제를 하느냐라는 게 이세돌 구단의 강력한 반발 주장 근거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의 형은 이상훈 구단인데 같이 빠져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상훈 구단과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왜 탈퇴했을까요? 확인합니다. 탈퇴 사유에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기사회 설립 목적을 벗어난 강제적이고 불공정한 규제들. 두 번째는 기사회 적립금의 불공정. 저희는 한국기원 소속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회 소속 기사가 아니잖아요. 기사회에서 우리가 프로기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통과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통과 자체로 우리는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공식 시합에 참가할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을 기사회에서 뭐 나가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어요. 자, 손소 변호사님. 자, 그러니까 여기 정관 보니까 돈을 좀 걷는군요. 퇴직 적립금의 형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사회가 애초에 설립된 목적이 이제 그 기사들의 어떤 품위 유지나 아니면 기사들의 뭐 복지 이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경조사 때도 이제 돈도 지원해주고 결혼하거나 상을 당했을 때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돈으로 만들어지느냐? 이제 기사들의 수입 중에 일부를 따로 떼서 기사회가 적립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퍼센트를 보면은요, 이제 그 국내 기전,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국내 기전의 경우에는 세전 금액의 5%, 그러니까 상급이나 아니면 이제 그 출전 수당이죠, 대국료에서 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국내 대전이 아닌 그런 해외 국제 대회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세후 금액의 3%를 공제해서 따로 적립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기사회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손수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소송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손 변호사가 이제 이세돌 프로의 고문 변호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얘기라는 것을 좀 감안하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번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이제 그 회의도 하고 또한 법률 검토를 좀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기사회 측 입장보다는 이세돌 구단 측의 그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결론이나 생각 같은 거는 이제 한쪽 입장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돌 구단의 그동안의 프로 기사로서의 실적을 보면은 상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3%, 5%씩 떼면 꽤 많이 뛰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금액 자체가 이번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거나 아니면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워서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만 네. 뭐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또 금전적인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2013년에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 입단한 이후에 이제 상금을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2013년까지 60억 원 이상, 66억 원이 넘는 금액의 그런 상금과 대국료를 이제 얻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아주 그냥 뭐 예외 없이 이제 퍼센트에 따라서 다 적립이 된 상태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작년만 해도 이제 상금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네. 걸 볼 때 일부 성과가 좋은 기사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제 이 기사회가 운영이 된다. 이런 지적은 이세돌 구단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문제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요. 수십 년 동안. 네. 하지만 여러 보수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기사회 내부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문제 제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세돌 구단은 이제 본인이 어떤 여론에 좀 질타를 받거나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지적을 받는 걸 감수하고 일단은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유린 기자. 그런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아닌 건 아닌 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가입하고 괜찮은데 난 빠지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2009년에도 이 비슷한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제 한국 프로기사회 한국 바둑리그에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요. 이 한국 프로기사회에서 이세돌 구단을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세돌 구단이 한국기원에 휴직계를 내면서 나는 이제 중국 경기에만 출전을 하겠다. 이렇게 강수로 맞섰는데요. 네. 결국 한국기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2010년 1월 복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4연승을 거뒀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이렇게 상승세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아마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였는데 궁금하네요, 손수 변호사. 이게 네. 아시안게임에서 바둑도 두나요? 뭔가 좀 땀 흘리는 스포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브레인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네. 바둑이나 체스나 장기 이런 것도 다 스포츠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네. 또한 바둑이 대한체육회에 가입을 한 정식 스포츠입니다. 또한 광저우 때도 이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체전이었죠. 단체전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조금 전에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그래픽이 나왔는데요. 프로기사회가 이세돌 구단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라는 그런 자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시에 네. 기사회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이제 국내 리그 불참 선언을 하고 이제 한국기원에 휴직계를 제출하자 징계를 한 게 아니고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정도로 이제 그쳤습니다. 자, 일단 한국기원은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될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세돌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적도 있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옛날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이세돌 프로가 뭐 연승에 연승을 거듭할 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2000년 당시였는데요. 네. 32연승이라는 아주 기록적인 성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계를 놀라게 했는데 당시 이세돌 지금은 9단이지만 당시에는 3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많이 잘 둬야지 높은 단수를 얻을 텐데 네. 3단밖에 안 되는 17살짜리 어린 기사가 어떻게 32연승을 기록하면서 네. 그해 최우수 기사로 선정이 됐겠냐 이거죠. 네.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어떤 승단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네. 승단 규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대국료 없이 무조건 연간 10판을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단씩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프는 안 되고 되죠. 한 칸씩만 올라갈 그런데 10판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나 3단밖에 안 되지만 내 실력은 세계 최고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네. 실제 성과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규정에 발목이 잡혀서 승단? 아유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대국을 돕고 32연승을 거둔 거죠. 그래서 단수가 3단에 머물렀는데도 저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뒀던 거죠. 그러면 이제 32연승해도 규정에 따라 4단으로밖에 못 올라가는데 이미 실력은 9단급에 와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저렇게 형식적인 데 발목 잡히는 거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승단 대회는 아예 거부를 해버렸던 것이죠. 근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미 실력은 9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규정 때문에 난 4단에 머물겠다. 누가 그런들 뭐 무슨 상관이냐? 난 4단 두고 8단, 9단 다 꺾는데 그건 좀 개의치 않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걸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승단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것이고요. 네. 당시에 이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국제대회에 우승하면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에
3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규정이 생긴 걸로 기억하거든요. 점프 규정이 네네. 그래서 생겼군요. 국제대회를 우승함으로써 결국은 6단 됐다가 9단 했다가 이렇게 됐고, 그 후에도 이제 그 국내 어린 그런 그 세계적인 기사들이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금세 이제 그 입신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남 신안군 비금도 저희가 예전에 그 어머니도 직접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섬에 있다가 온 가족 서울 올라와서 바둑 기사가 된 이후 이세돌의 역사가 계속 쓰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동안 이제 알파고 대국을 비롯해가지고 바둑의 역사에 이제 바둑의 인기 부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라도 이번 분쟁이, 이번 소동이 바둑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뭐 바둑을 이제 안 두겠다, 한국 기업과 관계를 끊겠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계속 바둑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사회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이 네. 문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근거 없이 행동을 제약하느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320명의 기사들은 다 그동안 탈퇴 없이 해왔었는데 이세돌 기사는 진짜 개성이 강한 모양이군요.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한 네. 또 개성의 또 다른 측면은 어찌 보면은 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생각은 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것을 네. 앞장서서 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국 기원을 나오게 된 과정, 그리고 선언, 기성의 질서에 용납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손소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